오케이. 자, 재정비를 좀 하셨나요? 해볼까요? 이제 조금 시그마를 가지고 상황을 활용해보도록 해볼 건데 230번 230번입니다.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규칙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시그마로 표현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을 시그마로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규칙 한번 찾아봅시다. 1행부터 11행까지 나열된 수의 총합을 원해.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어. 일반항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일단 핵심인데, 어차피 1행부터 11행까지 다 더할 거면 그냥 이 숫자들만 다 떼가지고 일렬로 나열해도 되지 않아? 그치?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어. 즉 행을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싹 다 더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싹 다 나열하면 1, 2, 4, 3, 6, 9 규칙을 찾고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렵고 중복된 숫자도 막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방금 떠올렸던 아이디어는 안 써. 즉 행을 무시하고 숫자들을 쫙 나열해서 그냥 다 더해야지 라는 건 하지 않아.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잡는 게 맞는 거야? 일반항 행별로 잡는 게 맞는 거야. 행별. 그래서 요 1행의 합을 첫째 항 A1, 요 두 번째 행의 합을 A2, 요 세 번째 행의 합을 A3, 네 번째 행의 합을 A4 가는 거죠. 쭉쭉 가는 거야. 즉 일반항 자체를 각 행에 나열된 숫자들의 합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 더하기 4야. 2 더하기 4를 어떻게 볼까? 세 번째는 3 더하기 6 더하기 9고 네 번째는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이야. 규칙을 좀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 2행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2행이니까 2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3행이니까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4행이니까 4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규칙을 갖는, 이런 규칙을 갖는 이 각 행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n번째 행은 어떻게 생겼어? n번째 행은 여러분이 뭘로 묶을 거야? 당연히 숫자 n으로 묶겠죠, 이렇게. 그래서 n번째 행은 n으로 묶을 겁니다. 그리고 묶인 숫자들을 보면 1부터 차근차근 다 더할 건데 몇 가지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n번째니까 몇 가지 더한다? n까지 더한다. 이렇게. 이게 일반항입니다. 여기 일반항. 그러면 n 곱하기 여기는 요 뒤에 우리가 정리한 얘는 뭐야?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잖아, 그치?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여기 일반항이 있는 거예요, 일반항.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n제곱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11번째 항까지 다 더하니까 이게 일반항이야. 얘를 가지고 시그마를 쓰는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2분의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을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죠.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고 이 안에서 n 세제곱이니까 2분의 10n의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분의 n제곱이니까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계산이 좀 빡세네요. 계산하시면 243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1교시에 이제 많이 했던 얘기고 2교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걸 좀 연습을 하면 좋다. 이제는 슬슬 어떤 규칙을 보고 식을 세워보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데 다행히 시험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233번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정리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하시고 이 친구들은 233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준 게 이거지. AN과 BN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nx 빼기 n은 0일 거야.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AK랑 BK를 물어봤으니까 n 대신에 K만 쓰면 돼. 상황을 바꿔 n 대신에 K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식 자체를 이해할 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고1 때 많이 연습했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니까 AK 더하기 BK는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2K일 거고 AK 곱하기 BK는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4K 제곱 더하기 2K라는 일반항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일반항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에서 일반항 구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일반항을 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4K제곱 더하기 2K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보면 정답이 아마 3번이 나올 겁니다. 888 3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35번으로 가서 얘는 좀 할 겁니다.
건데 여러분들 235번은 좀 체크만 하자. 간단하게 워낙 자주 나와서 복습을 좀 해볼까? 2번, 4번을 가지고 복습을 좀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3N제곱 마이너스 2N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등차 준비했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면 또 다른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SN이다. 그러면 합의 결과물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이 AK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렇죠? 거꾸로도 갈 수 있다 했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면 N에 대한 2차식의 합의 결과면 일반항이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일반항 바로 세울 수 있겠네. 일반항 뭐야? 그래서 AN은 어떻게 생겼어? U, N 하고 첫 항은 뭐니까? 다시 우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등차수열 합쓰면 2분의 D자리? 그렇죠? 2분의 D자리. 그래서 D가 6이구나 라고 했으면 일반항이 A, N은 6의 N이라 쓰고 시작하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첫 항부터 등차수열이겠죠? 그럼 1 넣어서 계산하면 1이니까 빼기 5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4번은 생긴 게 4번은 역시 SN이 5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5야. 자, 우리 이런 지수 함수꼴 보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치? 등비 수열인데 첫 항부터 등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그치. 여기를 뭘로 만들어 항상? N으로 만들어. 그러면 정리하면 되지 식을. 요 플러스 1을 앞으로 빼내서 5 곱하기 5에 N제곱 마이너스 5. 자, 이 상태면 첫 항부터 등비야 아니야? 맞지? 여기 더하니까 0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을 생각해보면 첫 항은 1는 거지. 그냥 1 여기다. 그러면 25 빼기 5니까 20. 공비는 뭐야? 그치 5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게 일반항.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어.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바로 괜찮죠? 이렇게. 근데 바로 못 구하는 바로 3번 한번 해보실래요? 235번에 바로 3번. 바로 못 구할 땐 어떻게 하더라? 방금처럼 우리가 아는 모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얘를 또 역시 SN이랑 바꾸면 일반항을 찾으러 갈 때 뭘 한다? SN에서 뭘 뺀다? SN-1을 뺀다. 이 계산을 진짜 한다. 이 계산을 진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빼볼까? N이 N이겠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에 N-1을 뺄 테니까 통분해보면 N에 N 플러스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랑 N-1이 맞나? N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네. 일반항 나왔네요. 여기 일반항이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합니다. 두 번째 항. 그리고 나서 A1을 따로 써준다. A1은 S1이니까 준지에서 준 S1,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쓰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확인. 혹시 모르니까 물론 얘가 두 번째부터 성립하긴 하는데 한번 1을 넣어볼까? 했더니 여기다 N은 1일 때 2분의 1이네.
그리고 문제에서 실제로 우리가 찾은 거 역시 척탕이 2분의 1이네. 이렇게 둘이 똑같으면 이걸 따로 쓰지 않는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정답을 써도 된다. 이게 AN이 이게다 라고 하고 끝내도 된다. 오케이? 이렇게 시그마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시그마도 SN 취급을 하는 문제들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수학적 기납법 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237번 한번 해볼까요? 237번. 1반항만 세워보세요. 1반항만. 계산은 빡세네. 1반항만 세워봐. 일반항만 한번 세보면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쭉쭉쭉 가면 n번째 항은 a로 표현해봐. a 몇 곱하기 a 몇 곱하기 몇이 n번째 항이야. 여기가 뭐야? n이겠지. 여기는 n 플러스 1.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야.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an이 3n-2니까 an은 3n-2 그대로 써주시고, 그럼 an 플러스 1은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데 되죠? 되죠? 함수니까요. 우리 그래서 자꾸 수열을 함수처럼 보자라고 했잖아. n 플러스 1번째를 원해. 그럼 n자리에 n 플러스 1 통째로 대입하면 되지. 이게 일반항이죠. 전개에서 시그마 pn을 또 구하면 정답. 이렇게 계산이 좀 빡세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럼 239번 해보세요. 요거 연습한 거 적용해보세요. 요 방금 요거 일반항 구하기 연습을 해놨던 거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239번. 자, 빼야겠죠? 문제에서 준 시그마를 역시 SN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꾸고, 그럼 SN에서 SN-1을 빼야 AN을 찾을 거고 그거의 역수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빼야겠죠?
SN에서 SN-1 이렇게 뺄 때 전개할 거야? 아니죠? 공통인수로 묶어서 빼세요. 이렇게 시그마는 공통인수가 보통 나오니까요. 그러면 AN은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보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되니까 계산해보면 3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이 나오는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A1은 또 따로 써주면 6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시 우리가 구해놓은 거에다가 1을 대입해서 여기서도 A1을 한번 혹시 몰라서 찾아봤더니 1일 때 혹시 몰라서 해봤더니 6이네요. 둘이 똑같네.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A는 3n의 n 플러스 1입니다. 끝나고 싶죠? 그럼 얘 가지고 이제 부분수 들어가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부분수 들어가 3K에 K 플러스 1분의 1 요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3분의 1 앞으로 빼내고 여기서 요거 빼봤자 1이니까 안 쓰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계산을 쭉쭉 해보면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될 거라. 그 다음은 63분의 20이 될 겁니다. 딱 5번이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되셨으면 240번을 했나요? 안 했지? 했어? 아, 그래? 그럼 밑에 거야 241번.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241번. 근데 뭐 어려움 6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난이도를 그렇게 책정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음. 241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게 뭔지 잘 봐야 되나? x는 n이라는 세로직선이 그러니까 x는 n일 때야 x는 n. 여러분들한테 x는 n이라는 세로직선을 준 거야. 얘가 이 세로직선이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랑 만나는 점을 a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예시로 여기다가 x는 n일 때를 이렇게 얘기해줘서 여기가 AN이 되는 거고 요 1차 함수랑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 이 문제에서.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BN이거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AN, BN은 뭐야? 이거는 뭐지? 결국에 선분의 길이죠, 길이.
성분의 길이면 자 길이다 길이. 자,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나? 없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고 절대 음수가 될 수 없고 길이는 항상 차의 개념이라 무조건 절대값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알 수 있어요.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요 세로직선이 막 그려지겠네. 그치?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있으면 누가 더 위에 있어? bn이 더 위에 있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고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내가. 만약에 x는 n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쯤에서 만난다 쳐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다. 이차함수. 여기가 an이 되고 여기가 bn이 되겠네. 그쵸? 이러면 누가 더 큰 거야? n이 더 커졌지. 그러니까 대소함의 뒤바뀌네. x는 n의 위치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 때 했던 그 절대값 문제 있지. 걔처럼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풀려면 그 교점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의 x좌표가 중요한 거지. 저기를 경계로, 여기를 경계로, 여기를 경계로. 요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bn이 더 위에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an이 더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교점 찾아보자. 2x 제곱은 2x 더하기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 교점이 2일 때네. 2일 때 여기가 2일 때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그마식 자체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지. n이 1부터 2일 때까지의 n이 1부터 2일 때까지의 식과 그리고 또 시그마 n이 3일 때부터 10일 때까지의 식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겠죠. 한번 해봐야지 이제. a n, b n 길이 어떻게 구해? y좌표의 차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an이라는 건 an의 좌표는 n, 2n 제곱이라고 bn이라는 건 n, 2n 더하기 4가 되고 그럼 여기 1, 2일 때 n이 1, 2일 때는 bn이 더 위에 있으니 얘 제일 빼겠네. 그래서 2n 더하기 4에서 2n 제곱을 빼는 게 되고 3부터 10일 때 3부터 10일 때 a이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게 되겠네. 2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좀 귀찮네. 그렇죠? 귀찮은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등차 수열이었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공식 쓰고 여기서 바로 공식 쓰는데 이건 그게 안 되지. 그치? 시그마 공식 써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 어차피 생각해봐. 자, n이 2일 때 생각해봐. 이게 일반항인 거잖아. 이 시그마 입장에서 얘가 일반항이다. 그럼 이 식에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은 걸 계산할 거야. 그치? 근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근데 2는 n이 2라는 건 x가 2일 때잖아. x가 2일 때는 뭐야? 교점 아닌가? 그럼 y좌표에 차가 있어? 없지. n이 1 더해서 0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n이 1일 때만 따로 구하면 되는 건가?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이 식을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그냥 아예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구해. 즉 3부터 10을 우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1부터 10을 구해버려. 1부터 10을 구하세요. 그리고 빼. 요 일반항을 우리가 an이라고 적을게. an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a1을 빼고 a2는 어차피 해봤자 0일 거니까 a1만 빼고 더해. 그리고 얘를 더해. 얘를 bn이라 하면 더하기 b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시그마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렵긴 할 텐데 한번 잘 봐두세요. 기출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인지 까먹었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좌표의 차가 일반항이 될 때는 누가 더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계를 교점으로 잡고 절대값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여기 놓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고. 243번 한번 해보세요. 그럼 243번. 이거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할 때 내가 많이 강조했던 거지. 도형의 넓이. 연습해서 더하거나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넓이를 구하라고 해놓고 한 변의 길이를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야 이거? 대각선의 길이 줬네. 독특하게도. 그래서 대각선을,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대각선으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대각선을 이제 표시해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한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R1. 그리고 얘가 R1이야 이제. R1. 그리고 나서 이제 R1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그러면은 여기가 얘가 R2가 되겠네. 얘가 R2. 그러면 이거는 R1과 R2라는 도형이 어떤 관계지? 사각형 쪽이가 당연히 닮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닮음이라는 결론이 딱 났으면 닮음 B를 찾아야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 하나는 1일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도 1일 거고. 그러면 여기 길이 몇이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R1의 대각선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R2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만 하면 1대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1대 루트 2분의 1 닮음이다. 그렇죠? 1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원하는 게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 넓이? 넓이로 가려면 넓이가 필요하겠죠? 넓이. 이렇게. 그럼 넓이는 닮음비를 어떻게 하면? 제곱하면 1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R1, R2, R3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등비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그럼 넓이 하나하나를 일반항을 잡아서 Rn이라고 잡으면 첫 항은 R1은 넓이 어떻게 돼? R1이더라.
R1 넓이. 대각선을 알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대각선 곱하기 사인 90도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아니었어? 대각선 그렇지? AB 사인 세타는 변의 그림이야. 그러면은 R1은 2겠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 저 넓이들의 일반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더하는 거야? 9개의 항 1-2분의 1에 1-r분의 첫 항은 2고 1-2의 9제곱분의 1 4에 1-2의 9제곱분의 1 얘는 계산을 원래는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도 정답인데 계산해보면 128분의 510 나오고 이 정도는 아마 계산시킬 거예요. 4랑 2의 9제곱 만나면 2의 7제곱밖에 안 돼서 아마 계산시킬 거예요. 점심에 연습했던 거죠 많이? 갖고 그럼 247번 247번 한번 가볼까? 이제 독특한 아이들에 접어든 거야. 규칙을 찾더라도 뭔가 시그마 공식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주어졌어요. 자, 어차피 1의 자리수만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1의 자리수만 구해. 3에 3을 거듭 제곱해. 1의 자리수 뭐야? 3, 그 다음에 9, 7, 1이 반복되겠지, 그치? 3이지? 7은요? 7, 9, 3, 1이 반복되겠지. 이렇게. 둘이 똑같이 주기가 4짜리네. 그러면 더해. 그러면 3 더하기 7이니까 1의 자리 뭐가 되는 거야? 0. 여기는 1, 여기도 0, 여기도 1, 여기는 왜 1이야? 여기 8, 깜짝이야. 그러니까 되겠죠. 펜, 머릿속에 선을 펴버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1의 자릿수도 0, 8, 0, 2가 반복되겠네요. 이 4개가 그지? 엄청 계속 이 4개씩 반복되겠죠? 그랬을 때 시그마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했을 때 100 이상이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 몇 개 필요해? 이게 10개니까 10개 필요한 거 아니야 최소? 이게 다 더하면 10이잖아. 이 4개를 묶었을 때 합이 10인 거잖아. 이 10이 10개는 있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100 이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n의 최소값이면 그래서 몇이야 딱 n이 몇 항까지 더하면 돼. 그래서 40이겠지. 그 4개가 정확하게 처음으로 딱 10번째 묶음이 완성되는 순간 되겠죠. 40. 뭔가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수축해서 빨리 개수 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시그마예요. 너무 공식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249번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뭘 해볼까? 뭘 하나 해보면 좋은데 모의고사 문제 뭐 하나 건드려보면 좋은데 이거 하나 건드려도 내가 146쪽에 밑에 있는 거 이거 좀 무난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고 근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문제죠. 이거 하나 하고 오늘 수업 끝냅시다. 요거 비슷한 거를 교과서에서 했는데 우리 요거 수업 때 했는데 비슷한 거. 자,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거 있잖아. 일반하게 너무 복잡하지? 치환해. 그냥 이 자체를 통째로 새로운 수열 BK로 치환해 봅니다. 그러면 식이 간단해져. 갑자기 K는 1부터 N까지 BK가 2N제곱 더하기 7N이 되는 거야. 이 상태면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했던 거 기억나? 이 상태면 이거 뭐라고 보면 SN이지 이거.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러면 BK는 무슨 수열인 거야? 그래서 그치 얘는 등차겠지. 그러면 얘가 등차인 거야. 얘가 등차. 그럼 일반항 세워봅시다. BK는 자 공차 뭐야? 4겠지. 여기가 2분의 D 자리니까 4K 쓰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겠네? 그럼 첫 항이 9니까 4K 더하기 5겠네. 이렇게. 됐다. BK는 4K 더하기 5. 이렇게 찾았지. 그렇게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뭐를 BK로 둔 거니까 얘를 되돌려야지.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AK분의 4K-3이 4K 더하기 5다 라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그럼 AK 구했네. 따라서 AK는 뭐야? 4K 더하기 5분의 4K-3이네. 끝. A 5 곱하기 7 곱하기 9 하면 되죠. 그래서 5 대입해보면 25분의 17 곱하기 7 대입해보면 33분의 25 곱하기 9를 대입하면 41분의 33. 이렇게. 그리고 착하게 지워질 거 다 좋네. 이렇게 정답은 41분의 17이어서 58이 되겠죠. 58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여기 일반항 자리가 너무 복잡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럴 땐 그냥 시원해서 풀면 우리가 아는 문제가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서 끝.